어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믿으라고? 이 상황에서 대체 뭘 믿으라는 거니? 내가 만든 이 빚더미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기나 하니? 어머니, 제가 곧 해결할 거라니까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예요. 도박이라뇨?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들은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대출 회사에서 온 전화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니? 너 지금 그 사람들한테 협박까지 받고 있잖아. 그건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가 저희 결혼 초반에 돈이 혹시 급하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급해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급해서? 내가 급한 걸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너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지금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 무례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산 줄 아세요? 저희가 힘들 때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저희 도와준 적 있나요? 이제 와서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시다니 너무하세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너희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냥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다 갚으면 되잖아요. 도와주다니? 이게 다 내가 만든 일이야.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아들에게 다 말할 거야. 너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어머니, 제발 남편에게 많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진짜로요. 이건 저희 가정 문제예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가정 문제라고? 내가 가족 아니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야. 더 이상 못 참아. 너도 준비해.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분노를 누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와 나를 무시하는 말들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줄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와서 얘기하자. 너도 알아야 할 일이야. 지금 당장 와줬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도박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걸 내가 어찌 알겠니? 난 그저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다는 게 더 충격이야. 내가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해. 이 상황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솔직히 그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72세가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홀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15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아들과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작은 집과 평생 아끼며 모은 약간의 저축뿐입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공간이고 저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 고지식한 편입니다. 젊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아들을 키울 때는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도 참으며 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와 조금 어색했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고 잘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엔 그녀가 가끔 너무 과소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새 가방을 자주 사고 명품 구두를 신고 다니는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쁜 마음을 품어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녀의 도박 문제와 빚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녀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저를 몰아세우시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내가 만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니? 도박이 뭔지 몰라서 시작했어? 그렇게 쉽게 생각했니?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도 살려고 했어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멈추질 못했어요. 살려고 했다고? 내가 한 짓은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거야.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뻔뻔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며느리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녀의 변명을 들었고 그때마다 믿으려고 애썼지만 결과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야 할까요? 그날 밤 아들과 다시 한번 며느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또 한 번 감싸며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며느리의 잘못을 덮어두려는 아들의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내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했던 반면 아들은 감정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테니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조차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싶어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갔고 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뻔뻔한 말들과 아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평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젯밤 아들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말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내 돈을 빌려갔던 적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내 집이 이미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보대출이 진행됐고 현재 상환이 밀려서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상환이 밀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다시 확인을 부탁했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뭐라고요?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대출을 승인한 적이 없어요.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공동 명의자로 아드님이 설정되어 있네요. 아드님께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셨네요. 어머니 인감도장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혼란스러워 보였던 이유는 이미 내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 대출받고 나에게 숨겼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물어보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알았을 때도 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이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의 변명은 나를 더 깊은 실망감에 빠뜨렸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내 이름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 며느리의 도박에 써버린 게 몰랐던 일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니? 아들은 어떻게든 경매를 막을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믿음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내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들은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내가 처음에는 도박하는 줄 몰랐어요. 아내 친구 중 주식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달 뒤에 2배 이상 오른다는 정보가 있다고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아내가 도박을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다며 돈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하여 도박 자금을 얻으려는 수작인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너가 도박 자금을 얻으려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뭘 한 건지 알기나 해? 내 전 재산이 너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다고.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며느리는 30분 동안이나 거실에서 잘못했다며 빌더니 집에 가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나 혼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더 이상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경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부탁이에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은 내가 가장 믿었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가 여길 다시 올 면목이 있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러 온 거니?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고?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투자예요. 어머니 직접 가셔서 투자하시면 돼요. 어머니,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경매 막을 방법을 찾았어요. 투자 제안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걸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투자라니? 그녀는 아직도 도박과 다름없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런 말이 나와? 이 상황에서 도박 같은 제안을 믿으라고? 나는 이제 너한테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이 집은 내 마지막 남은 자산이야. 너희 때문에 이걸 잃을 수는 없어. 나가, 당장 나가.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 그녀를 내쫓은 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끈질긴 그녀의 태도에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알아본 투자처인데 1억을 넣으면 5억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부동산 투자예요.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요.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또다시 돈 얘기라니.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투자 설명회도 다녀오고 전문가들도 만나봤어요.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내가 지난번에 벌인 일도 수습이 안 됐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 저 이제 도박 안 해요. 이번엔 달라요. 이건 정말 검증된 기회예요. 완전 확실한 부동산 투자라니까요. 어머니가 직접 가셔서 투자하시면 돼요. 자금은 마련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투자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가 너무나 뻔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한편으로는 불안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너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그 말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더 이상 돈을 내줄 수 없어. 그리고 그런 투자는 위험해. 어머니, 제발요. 이 기회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부동산 시세가 곧 2배, 3배로 뛸 거래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대요. 며느리는 계속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투자 설명회에 나를 데려가겠다고까지 말하며 억지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서 이번엔 어머니가 옆에서 봐주시면 되잖아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함께 설명회 듣고 판단하면 돼요. 정말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그녀의 간청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걸 또 믿어야 한다고? 나는 심호흡을 하며 겨우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안 간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투자, 나는 절대 동의 못해. 너도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이건 도박이나 다름없어. 며느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무릎까지 꿇었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밀어내고 집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이 상황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낸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문을 닫은 손끝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당장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남은 돈을 모아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번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았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 들어주세요. 나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부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기회를 찾았어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설명회에 가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또 그 얘기니? 내가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 정신 차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투자예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폭등 직전이라고요. 설명회에 가면 아마 어머니도 놀랄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속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면서도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을 것 같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난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야.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좀 봐. 더 이상 무모한 투자 얘기는 꺼내지 마.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야 해요. 1억만 투자하면 5억을 벌 수 있다니까요. 어머니도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간절해졌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말을 믿고 당했던 일이 떠올랐고 이번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현실을 몰라. 돈이 돈을 부른다는 허황된 꿈만 믿고 있어. 난 더 이상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이 집은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야. 너희가 만든 이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벌인 일에 책임을 져야 해. 더 이상 내게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는 내 집과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아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지만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깨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그녀가 없어졌어요.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친구들이랑도 연락이 안 된다네요.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그녀의 행동을 생각하면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험한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경찰에는 연락해 봤어? 신고는 했는데 성인 실종이라 바로 수사가 안 된대요. 기다려야 한대요. 근데 엄마, 그녀가 나가기 전에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꼭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니 어머니한테도 말 걸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며 매달리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모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도 그녀가 위험할 거라는 생각 안 들어? 당장 찾으러 가야 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를 찾을 거야.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순 없어. 아들은 나와 함께 며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던 곳들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출 사무실, 카페,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상황이 싫어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니 정말 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연락 안 드릴 거라며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지인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는 매일 삶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지 못했어요. 내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계속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그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그녀를 무조건 찾아야 해. 더 이상 도망가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자. 그렇게 우리는 며느리의 흔적을 따라다니며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녀가 남긴 빚과 법적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했고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아들을 도왔습니다. 함께 문서를 정리하고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빈자리는 우리 가족에게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주변 지인들도 그녀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며느리가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며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나 역시 아들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마다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와 내 아들을 다시 현혹시켜 더욱 힘들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는 며느리, 그리고 아들과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